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나면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책의 앞뒷장에 나와 있는 작가의 짧은 소개를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머릿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궁금해지면 책을 잠시 덮어두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검색을 해보곤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눈여겨봅니다.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글과 만나기도 하지만 글쓴이를 사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글을 통하여 제게는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벗들이 생기는 셈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많은 왕들이 거처로 삼았던 창덕궁, 그 창덕궁의 후원에는 1644년 인조 22년에 세워진 존덕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면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이후에 덕을 높이다라는 뜻의 존덕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자의 북쪽면에는 조선 22대 왕 정조가 쓴 장문의 글이 걸려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는 만개의 시내를 비추는 하나의 밝은 달, 그 달의 늙은 주인이 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역사적 건물이나 작품에 대한 해설을 빠지지 않고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조의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제목이 주는 묘한 매력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군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런 독특한 소개를 한다면 그는 대체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정조라는 임금을 역사적 사건 속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인간 정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그의 글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의 원문을 읽어보고 싶었던 배경입니다. 다소 긴 장문의 글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인간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분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군주라는 신분 탓에 제가 감히 벗으로 칭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의 어른으로서 인간 정조를 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기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문 번역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조금 더 쉽고 편한 문장으로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태극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서 음과 양이 갈라지고 다시 음양에서 오행이 흘러나왔다. 중국의 황제 복희씨는 이 음양의 이치를 점괘로 풀어냈고 중국 하나라 우왕은
오행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했다. 이들의 깨달음은 물과 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달은 언제나 하나지만 물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물이 달빛을 품으면 그곳이 어디든 달은 물 위에 모습을 비춘다. 앞 시내에도 달이 있고 뒤 시내에도 달이 있다. 그렇게 물줄기가 10,000개라면 달 또한 10,000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달빛의 근원은 단 하나, 하늘의 달이다. 하늘은 언제나 올곧음과 진실만을 드러내고 해와 달은 세상에 밝음을 나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나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길을 일깨워 주었다. 밝은 남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는 무력을 숭상하던 분위기를 문화로 바꿔야 함을 깨달았다. 관청은 투명하고 열린 공간이 되었고 현자는 높이고 간신은 멀리했다. 물론 사대부라하여 모두 어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 안에서도 진실을 찾는 것은 필요했다. 헛된 편애와 어리석은 추종은 본디 가치가 없지 않은가. 세상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아침에 와서 저녁에 사라졌고 어떤 이는 목적 없이 무리지어 떠돌았다. 얼굴과 마음이 달라 보이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강인한 자, 유약한 자, 지혜로운 자와 교활한 자, 혹은 생각은 높으나 실천이 없는 사람, 고집스럽게 지조만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시험하며 재능을 알아보고 때로는 일을 주어 단련하며 그들을 바로잡고 다듬어 왔다. 그렇게 지난 20년간 나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사람은 각기 그 생김새대로 쓰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대들보는 대들보로, 기둥은 기둥으로 쓰이며 학은 학답게, 오리는 오리답게 살아간다. 나는 그 본성을 인정하며 부족함은 덮고 강점을 살렸다. 크고 작은 모든 자질 속에서 균형을 찾으며 재주보다는 뜻을 중히 여기며 길을 열었다.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듯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 누구든 고개를 들면 길을 볼 수 있게 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에 맞는 방식이 있다. 트인 이는 섬세하게 다루고 막힌 이는 너그럽게 품는다. 강한 이는 유하게 대하고 약한 이는 강하게 다룬다. 바보 같은 이는 밝게 이끌고 어리석은 이는 차근차근 논리로 대한다. 용감한 이는 방패와 도끼로 돕고 겁이 많은 이는 창과 갑옷으로 감싼다. 각자의 성향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하니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빛을 발한다. 공자는 제자 3,000명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를 그 본성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한다. 태극에서 비롯된 만물은 결국 다시 하나로 귀결된다. 이 원리는 세상의 선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심이 된다. 태극의 이치는 본래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음양을 낳고 음양은 오행을 낳으며 오행은 다시 무수한 삶으로 뻗어나간다. 하지만 그 근원은 여전히 하나다. 달빛을 보라. 물 위에 비친 달은 흐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소용돌이치기도 한다. 그러나 달빛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물이 사람이라면 달빛은 태극이고 그 태극은 곧 나다. 나는 이것이 자연이 가르치는 깨달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달빛을 잡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달빛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처소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 이름 붙이고 이 깨달음을 나의 자호로 삼았다. 그것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언제나 빛을 비출 달과 같은 마음이다. 1798년 겨울 이 글을 마치며 만천명월 주인옹. 깊은 성찰로 자신을 바라보고 넓은 이해로 타인을 대하는 한 나라의 군주. 창덕궁 존덕정에 걸어둔 정조의 마음에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군주라는 신분 탓에 제가 감히 벗으로 칭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의 어른으로서 인간 정조를 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기에 더없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달빛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처소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 이름 붙이고 이 깨달음을 나의 자호로 삼았다. 그것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언제나 빛을 비출 달과 같은 마음이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